초월한다는 의미의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아바타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03년 발표된 세컨드 라이프 등 가상현실 플랫폼이 나오고 증강현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돼 왔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 정보나 이미지 기반의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 셈입니다.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출시 3년여 만에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고 로블록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 시장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조사 업체 이머전 리서치는 2020년 476억 달러, 우리 돈 56조 수준이었던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2028년에는 8,289억 달러, 약 9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매년 40% 이상씩 고속 성장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럼 등 모임 기반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한 캐릭터와 가상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기업 활동까지 가능한 오픈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아바타랑 공간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과 이 브랜드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큰 월드가 돼서 다양한 외부 서비스나 기업들이 이 브랜드 안으로 모셔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경제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 활동 역시 메타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격의 업무 협업과 인재 확보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할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인재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을 가상에 만들어서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 전달 위주에서 경험 중심의 3D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붐이 일면서 이제는 조금은 친숙한 개념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아는데 여전히 허상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메타버스,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예전에 그 싸이월드나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뭐 예전부터 있어 왔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일상 기록형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싸이월드도 그렇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들이 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구글 어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실물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랜선 여행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포켓몬고 같은 이제 증강현실형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그런 이제 뭐 가상세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메타버스 열풍을 일으켰던 걸 이제 보면 이제 뭐 네이버 제페토나 이제 로블록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크게는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놀이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기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뭐 우리가 뭐 일기를 쓰고 이제 사진을 보고 뭐 게임을 하는 그런 소비자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싸이월드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미 만들어진 형태의 이제 뭐 미니홈피 스킨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뭐 도토리를 지불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스킨을 꾸미고 그 스킨으로 이제 도토리까지 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페토에서는 약 50만 명의 이용자가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렌즈라는 크리에이터는 뭐 아바타들이 좋아하는 귀걸이나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한 달에 1,500만 원씩이나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예 이제 그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싸이월드와는 조금 다른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하는 앞서 얘기한 이제 프로슈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그냥 유튜버 정도만 해도 이 생산과 소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데요. 일단 뭐 요즘 반응이 좋은 뭐 명품 하울 영상 유튜브에 많이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찍는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명품을 사야겠죠. 고가의 명품을 사야 하는데 사기가 예. 쉽지가 않죠. 뭐 일각에서는 뭐 협찬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뭐 그 협찬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뭐 현실에서는 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명품을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냥 게임 아이템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이제 현실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제 상점을 내서 이제 뭐 파는 것인 만큼 당연히 가품은 아니고요. 또 현실처럼 프리미엄을 붙여서 리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바타 꾸미기라고 보기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구찌 같은 경우 로블록스 안에 이제 구찌 가든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정판 디오니소스 가방을 475 로벅스에 판매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한때 35만 로벅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49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로벅스는 로블록스 안에서 통하는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 실물 디오니소스 백이 한 400만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만질 수도 맬 수도 없는 디지털 가방이 이 지금 실물 가방보다 비싼 셈입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명품뿐만 아니라 뭐 미술품, 뭐 아이돌 굿즈, 뭐 골프장 티타임, 나아가서 집까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는 사람들이 전 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좀 심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세계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단순히 이제 현실의 복제가 아니라 현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세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세계뿐 아니라 메타버스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기술들도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인터넷, 뭐 이커머스, 뭐 AR, VR, 뭐 5G, 블록체인 같은 지금 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그런 첨단 IT 기술은 다 메타버스를 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뭐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얼마나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가상 세계에서 사고 판 자산이 정말 뭐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가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게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일단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이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 NFT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뭐 아니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디지털 가방 같은 경우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카탈로그 이미지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일단 오프라인 명품처럼 돈이 되고 또 이제 명품 보증서처럼 이제 원본이라는 증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유 증명과 교환 가치 결정을 NFT와 암호화폐가 각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NFT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는 소유권 개념을 생성하고 또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공고해진 셈이고요.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생태계는 앞으로 더 확장될 전망입니다. 그럼 이런 이 메타버스 세계가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사실 아직 완전히 구현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가상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나요? 일단 저희가 내용물은 굉장히 훌륭한데 요거를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비유하면은 굉장히 뭐 이제 정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작 신제품을 좀 이제 낡은 포장지로 감싼 형국이다 좀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2차원에 기반한 뭐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구현이 되는 요 세계는 솔직히 싸이월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니홈피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실감나는 이런 3차원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XR, 확장 현실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를 연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그 하드웨어 안에서 소비할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발전도 자연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XR은 이제 뭐 AR, VR, 또 이제 MR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영화 아이언맨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뭐 허공에 이제 홀로그램 화면을 띄워서 이제 지금 맨손으로 이제 굉장히 멋있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혼합해서 그렇게 세 가지가 그렇게 구현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각각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VR, AR. 일단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이제 MR은 요거를 합한 이제 혼합현실인데 요 세 가지를 다 구현을 하는 게 XR, 확장현실.
예. VR과 AR을 혼합한 게 MR인데 예. 그것까지 또 합한 게 그렇죠. XR이라고요? 예. 예. 좀 복잡하네요.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메타의 자회사 오큘러스가 전체 XR 기기의 절반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도 이제 새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인데 헤드셋에 탑재된 5개의 카메라가 이제 사용자의 시선이나 입술 모양, 또 전신 움직임을 감지해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또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X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메타의 독주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도 연내 XR 신제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지난 2018년 이후 좀 신제품 출시를 중단했던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해서 좀 이제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XR 기기 시장에 재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결국 얼마나 공간들을 좀 잘 모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뭐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같이 좀 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냥 VR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홀로그램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런 가상 공간이 펼쳐지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펼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뭐 게임하고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평가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유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유행이 끝나버리면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좀 한철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오늘 계속 싸이월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싸이월드도 결국 문을 닫았고, 또 게임 말씀하셨는데 뭐 게임도 뭐 속된 말로 이제 섭종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현실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좀 빈약한 현재의 메타버스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섭종은 서버 종류를 네. 줄인 거죠. 예. 풀어서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이제 비슷한 플랫폼만 쏟아져 나온다면 당연히 이용자는 줄어들겠고 나중에는 생태계 전반이 이제 위협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이제 메타버스가 신사업이고 이제 서비스를 시행 중인 기업이 몇 개 없지만 향후 이제 좀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을 하고 또 이용자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면 아무리 뭐 지금 날고기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라도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페토의 경우 지금 뭐 코인이나 잼이라는 자치화폐를 쓰고 있고, 좀 포트나이프는 뭐 V벅스, 로블록스는 로벅스라는 가상자산이 통용되고 있는데 막말로 이제 잼이나 로벅스가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휴지 조각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들 고유의 가상자산을 유지하기보다는 좀 플랫폼 안정성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제 뭐 NFT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NFT를 활용한다면 A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이제 뭐 B라는 플랫폼으로 옮길 때 이제 A에서 쓰던 아이템들을 좀 이제 B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최악의 경우 싸이월드처럼 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그 메타버스 생태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결국 선결 조건은 이런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겠죠? 예, 일단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체험한 경험들을 확산시켜야만 그 세계가 유지되는데, 아무리 뭐 집을 사고 명품으로 둘러도 이제 아바타 꾸미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이제 전문가의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메타버스 안에서 100명에서 놀고 싶어도 다리가 달린 사람이 20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래픽이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20명 안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옛날에 VR 산업처럼 하드웨어가 견인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